79년생 김희생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속으로 삼키며 견뎌왔던 그 모든 고생이 이제는 정말 끝이 난다는 하늘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김희생 분들의 타고난 복을 키우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년생 김희생 분들은 전답을 비추는 햇빛의 강한 에너지를 타고나셨습니다. 겉으로는 심약하고 유순하며 착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철저한 성격이시며 모든 일에 양보하지 않고 끈질기게 어려움을 극복해온 분들입니다. 이러한 강한 토기운과 뜨거운 화의 열정은 인생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는 인내로 버텨온 고독입니다. 강한 흙 기운은 책임감과 포용성을 주었지만 이로 인해서 남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속마음을 숨기느라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겉은 유순해도 속은 강하며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기대지 못했던 세월이었습니다. 둘째는 투기성입니다. 김희생은 천상화이며 전답을 비추는 햇빛처럼 욕심이 없어서 농업이나 봉사직이 천직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재물을 쉽게 벌고 싶어하는 투기성을 발휘하다가 파재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재물을 경시하는 성향과 쉽게 벌려는 마음이 만날 때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겉은 유순하나 속은 철저한 성격이 이 투기성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어지니 2025년 대운 앞에서 이러한 투기 심리를 가장 경계하셔야 합니다. 2025년 여러분들에게 7살, 즉 나를 극하는 가장 강한 압박이자 동시에 변화의 기회입니다. 7살 후는 피해서 숨으면 스트레스, 우울증, 소화기 질환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지만 살의 기운을 맞서면 권력, 명예, 조직에서의 승진으로 전환됩니다. 바로 7살을 성공의 에너지로 바꾸는 명리학적인 지혜입니다. 47세는 성주운과 역마가 겹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직, 창업, 새로운 프로젝트 등 변화를 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7살의 압박을 받아들여서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기 지식과 기술 능력을 발휘할 분야에서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섣부른 확장보다는 실속과 전문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희생 분들은 성정이 착하고 욕심이 없어서 농업이나 산림업, 시민봉사직, 보건직 등 활인구제업이 성격의 직업이 천직입니다. 현재 직업이 이와 무관하더라도 봉사활동을 병행하여 타고난 봉사팔자의 복을 극대화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독한 마음을 채워주고 인덕을 쌓는 길이 되며 7살의 흉운을 막고 길삼재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은 삼재와 일곱수가 겹칩니다. 흉운이 겹칠 때에는 돈이 나가거나 몸이 아파서 액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을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삼재가 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업, 주거, 가족관계 등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역마의 기운을 활용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흘려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돈을 베풀고 나누어 애군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람에게만 돈 거래를 하시고 투기성 지출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칠살의 이용 방법과 액땜 전략만이 김희생분들의 황금 대운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인내와 고독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곧 증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시고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김희생 분들의 삼재와 일곱수를 길삼재로 바꾸고 황금대운을 현실로 만들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양띠에게 계약, 문서, 권한의 기운이 강한 해였습니다. 올해 초반에 매수했던 자산이나 추진했던 계약이 이제 곧 현금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양띠에게 해자축이 되며 음력 10월부터 12월까지는 물의 기운이며 흑인 기민년생에게는 재물에 해당합니다. 뱀의 해에 맺었던 계약이 이러한 해자축의 월운을 지나면서 돈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고 위험 자산을 먼저 매도하셔야 합니다. 2025년 초반에 매수했던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있다면 음력 11월이나 12월에 일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으며 투기성이 발휘되지 않도록 큰 욕심은 금물입니다. 수익 실현이 곧 길쌈제의 시작입니다. 또한 안 팔리던 문서를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역마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부동산이나 문서가 정리될 기회가 많습니다. 나갈 건 나가고 잡을 건 잡는 과감한 정리정돈이 재물을 굳히는 비결입니다. 같은 기민년생이라도 태어난 달에 따라 돈을 벌고 지켜야 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흑의 기운이 강하시기 때문에 태어난 월의 기운이 강할수록 재물을 얻는 방식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음력 7월이나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쇠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안정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서 부동산 매매나 투자, 취업이나 승진, 정부 계약 같은 공적인 문서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데 유리합니다. 흑기운이 강한 양띠에게 가장 잘 맞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력 10월이나 1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물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지혜와 표현력을 활용해서 재물을 얻는 성향이 있습니다. 활동성과 아이디어를 통해 재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투자나 유통 분야에서 자금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빠른 정보력을 활용해서 재물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음력 1월이나 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나무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직이나 전문성을 통해서 명예와 함께 재물을 얻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요식업, 강의, 컨설팅 같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러한 분야에서 큰 수익을 얻습니다. 조직 내에서 승진하거나 책임자 역할을 맡아서 명예와 함께 재물을 키우셔야 합니다. 삼재의 해에는 위험 시점을 아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천성화의 투기성과 강한 흑기운이 결합될 때 사고가 터집니다. 2025년 11월은 지인과의 돈거래나 보증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돈이 새거나 경쟁자에게 뺏길 위험이 가장 높으므로 여행이나 힐링을 통해서 돈을 쓰고 액땜한다는 생각으로 큰 손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음력 12월은 원진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돈을 벌었다고 과신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외부의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면 구설수가 따릅니다. 2026년 음력 6월은 하늘의 불기운이 극도로 강해지며 강한 흑기운을 과열되고 투기 심리와 심혈관, 소화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달입니다. 투기성 지출을 막고
건강관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2026년 음력 10월은 흑기운이 과하게 겹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돈 나가는 일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피하시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타고난 제복을 극대화하고 삼재의 흉사를 막기 위해서는 집안 환경을 편안하고 생기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금전운을 유도하려면 돈을 나타내는 노란색을 인테리어에 활용하시고 거실은 넓고 밝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전등이나 밝은 빛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과 평안을 유지하려면 생활과 가장 밀접한 침실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침대머리는 화장실 쪽으로 배치하지 않으셔야 하고 음기를 싫어하고 밝은 햇빛과 흙을 좋아하는 기미생에게는 편안하고 밝은 침실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집안에 북쪽 방향에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이나 청색 계열의 장식품을 두면 운을 북돋우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미생분들은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수익을 실현하시고 위험한 시기는 조심하며 집안 환경도 잘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미생분들의 외로움을 끝내고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사는 방법,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미생분들은 밝은 성정에도 불구하고 인덕, 사람들에게 받는 덕이 부족하셔서 외로웠던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타고난 강한 기질에 있으며 문제의 근원을 보면 상대방을 꺾어 누르고 약자는 누르며 강자에게 아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비와 구설을 만들고 인덕을 갉아먹어서 정작 힘들 때 기댈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덕을 회복하는 길은 분명하십니다. 말년에 제복이 좋아져서 평온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인덕이 많아지고 친구나 배우자 사이에도 화목이 찾아옵니다. 기미생분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나 가정 환경에서도 강한 기운으로 인해 충돌이 잦았습니다. 여성의 경우 강한 기질 때문에 시부모님이나 남편과의 갈등이 심할 수 있고 타고난 열정이 가정 내에서 충돌로 폭발하지 않도록 남편이나 가정의 화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영모가 수려하고 미인을 처로 두게 되나 생난이나 이성 문제를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혼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불운의 인연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운 계절을 싫어하는 성정 때문에 음력 11월생과 음력 12월생을 배우자로 만날 경우 성정이 냉정하고 차갑다고 느껴져서 부부가 좋은 관계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인연을 볼 때도 참고하시면 좋으며 재혼이라면 궁합이 좋으면 무난합니다. 평생 고독했던 기미생분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말년의 인복입니다. 고독의 해소는 아홉수 고비를 잘 넘긴 후에 50세 2028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금전이 모이고 집안에 경사가 나는 운이 들어옵니다. 평생 외로웠던 양띠에게 50세 이후에는 자식에게 효도를 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며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중개자 역할과 착한 심성으로 베풀었던 덕이 자식복과 친구복으로 돌아와서 고독을 완전히 해소해 줄 것입니다. 흑기운이 극도로 강한 기민년생은 소화기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소화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흑기운이 과다해져서 위장병이 잦고 2025년 7살 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치면 화병으로 심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와 과식을 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순환도 반드시 필요하며
뜨거운 기운이 몸에 갇히면 혈액순환 장애와 몸의 냉기로 이어집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기순환 운동을 통해서 몸의 열을 바깥으로 분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모자나 의류, 화려한 전등 같은 불기운의 물건과 컴퓨터, 카메라, 자동차 같은 양화토의 기운을 가진 물건을 가까이 두시면 밝은 성정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인덕을 쌓고 가정의 화목을 지키며 건강을 관리하신다면 50세 이후부터는 자식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진정으로 행복한 말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강한 기질을 누르고 겸손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바로 말년복을 완성하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시고 건강도 꼭 챙기시면서 다가오는 황금대운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희생분들은 하늘의 해처럼 강한 기운을 가진 황금양띠입니다. 이 강한 운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진짜 황금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 7살운을 실행력으로 맞서서 재물과 명예를 굳히시고 재물은 안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투기성이 발휘될 위험한 달은 피하시고 수익 실현을 통해서 재물을 굳히셔야 합니다. 고독의 벽은 겸손으로 허무시고 약자는 누르고 강자에게 아부하는 습성은 버리시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인덕이 회복됩니다. 배신당했던 모든 날을 보답받는다는 약속처럼 김희생 분들의 인생은 이제 황금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9세의 고비를 잘 넘긴 후 50세부터는 금전이 모이고 자식복과 친구복이 함께 들어와서 평생의 고독을 해소하는 시기가 되시니 황금양띠의 김희생 분들의 빛나는 황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